보습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피부가 너무 나이 이제 들었어요. 50대가 넘었어요. 이미 노화된 피부에서는 보습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애기 거 그냥 쓰면 되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수분을 끌어당기는 함습제와 바깥에서 밀폐해주는 바세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밀폐제를 적절하게 써야 돼서 나는 유분이 안 맞아서 수분 크림만 쓰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수분과 유분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피부에는 지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질을 보충해줘야 돼요. 우리 콜레스테롤 들어있으면 몸에 있으면 나쁘죠, 혈관에. 하지만 피부에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노화된 피부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보습제를 쓰거나 이런 세라마이드라는 지질이 들어있는 것, 지방산이 들어있는 걸 많이 써줘야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보습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죠?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셔야 되죠. 오늘 혹시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샘플로. 자외선 차단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노화의 원인은 광노화이기 때문에 광노화는 주름 생기고 기미 생기고 색소 침착 생기고 그뿐 아니라 혈관 늘어나고 피부암도 생기는 그런 주범이 되겠죠. 자외선뿐 아니라 요새는 여러 가지 유해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걸 차단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노화, 콜라겐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햇볕이 활성산소가 막 나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라는 걸 먹고 발랐을 때 이런 광노화를 예방하고 이미 노화된 거는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뿐 아니라 담배 피우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입주름이 막 쭈글쭈글하게 올 수가 있고 공해 많은 곳에 가면 당연히 주름이 더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우나, 얼굴, 열가하는 거 다 안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막 이렇게 엄청 아름다우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만 흘렀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화된 것뿐 아니라 광노화라는 햇볕에 의한 노화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기고 목에도 깊은 사각형의 마른 목걸이 주름이 생기고 손에는 검버섯이 생기고 가슴과 얼굴이 시뻘개져서 딸기코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거 다 햇볕 차단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하면 20, 30년 뒤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광노화는 다양하게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국인하고 달라서 외국인들은 피부암도 더 많고 더 잔주름도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통통하죠. 주름은 좀 없지만 이런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걸로 여자들은 시작할 수가 있어서 한국인은 그나마 그래도 서양인보단 낫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도 요새 굉장히 하얀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이 햇볕에 의한 노화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자. 유해 환경을 피하자. 주변에 막 먼지 많고 공해 많고 담배 피는 곳 이런 데 가지 말아야겠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피부의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피부를 맑게 하는 게 우리나라 그 모든 여성의 소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칙칙해지는 게 노화의 첫 번째 사인이거든요. 고왔던 피부가 어딘가 이렇게 검버섯만 생길 뿐 아니라 어딘가 누렇게 뜨고 칙칙해지는데 피부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부 관리를 해요. 저희 피부과에서도 피부 관리실이 있는데 필링을 박피를 해서 피부의 거층을 벗겨내는 그런 치료를 한다거나 비타민을 투입해 준다거나 성장인자를 통해서 피부를 재생한다거나 이런 걸 해주죠. IPL 이런 거 들어보신 여성분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IPL을 한다거나 레이저 토닝을 한다거나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겠고, 자, 연고나 화장품 중에서도 이런 미백 연고나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미백시킬 수 있는 먹는 약, 주사제, 영양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다 피부 톤을 고르고 맑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미백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백 제품, 여기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백 제품을 누구나 다 써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근데 미백 제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고 자극이 돼서 더 검어진다. 이런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건 대부분 자극이 없고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미백제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과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레이저나 비시술을 받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의한 색소 침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적으로 이런 미백 제품을 추천하게 되겠고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지만 가장 유효한 성분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뮬레이션을 그런 것들 만들어서 저희가 처방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방법. 비타민 A 유도체 연고라고 있습니다. 비타민 A와 유사한 연고를 발랐을 때 이걸 레티노익산 연고라고 그러고 화장품에는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연고이고 화장품입니다. 이미 생긴 광노화를 수리할 수가 있고 처음 바르게 되면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각질층이 좀
단단해지고 피부가 두툼해지고 여러 가지 색소가 줄어들고 아주 오래 발라야 돼요. 뭐 3개월, 6개월 아니라 5년, 10년 바르면 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바르기가 어려워서 전문의 상담 통해야 되는 그런 연고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연고들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A 연고. 발랐을 때 이게 팔이거든요. 팔에 주름이 좀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주름도 좋아질 수 있지만 굉장히 바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바르면 막 빨개지고 따갑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EGF 크림이나 자극을 적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바르야 되고 얼굴을 딱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T존, U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T존은 이마와 코에 기름기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위는 굉장히 튼튼한 부위예요. 하지만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이런 턱 주변은 굉장히 많이 빨개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미백 제품이나 항노화 제품을 바를 때는 이마나 코부터 먼저 발라서 적응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염증이 발생한다. 피부염이 발생한 사진이죠. 자, 5번째 노화를 늦추는 거. 자, 보톡스 다 들어보셨죠? 보톡스 열풍 예전에 있었고 요새도 막 한국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이들 맞고 계시는데 보통 아주 연세가 많으실 때 맞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통 30대 초반부터 맞기 시작해요. 20대 후반도 맞고 40대도 물론 맞지만 너무 주름이 많다 그랬을 때는 주름을 이쪽을 피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쭈그러 약간 이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어딘가가 펴지면 어딘가가 접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톡스라는 보툴리눔 독소가 피는 주름은 그냥 주름이 아니라 우리가 찡그렸을 때 웃었을 때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근육성 주름을 마비시키는 게 보톡스 주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경독소 주사기 때문에 너무 주름이 많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소량 사용할 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27년 정도 임상 그런 경험이 다 축적되어 있고 너무 자주 맞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간격을 잘 지키고 용량을 잘 지켜야겠죠.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고 턱도 뭐 갸름하게 사각턱 같은 거 이렇게 치료하면 갸름해지기도 하고 뭐 눈가주름 같은 거 치료할 수 있고 눈가주름 같은 걸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톡스, 보툴리눔 독소도 부작용이 있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맞을 땐 어색하고 사무라이 눈썹이라서 눈썹이 너무 올라간다던가 눈 안검 하수라고 해서 눈이 처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붓는다거나 인상이 이상하고 웃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을 맞고 점점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6번째 노화를 늦추는 방법 뭐가 있냐면 채워주는 게 필러예요. 필러라는 말은 채워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볼륨을 채우는 필러, HA 필러라는 걸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자, 2번째는 나는 볼륨만 채우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주름을 없애는 피부 밑에 통통한 물질을 만들 거야.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물질을 직접 주사로 놔주기도 하고 뭐 실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보충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콜라겐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팔자주름 같은 거 이렇게 치료하면은 6개월 정도 돼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많이 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7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7번째 방법은 이제 항산화제나 주름 완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뷰티푸드 이런 시장들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주사, 뭐 줄기세포 배양액이나 줄기세포 성장인자, 뭐 DNA 주사, 피주사라고 그러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걸러가지고 놔주는 그런 주사. 이런 것도 많이들 하는 시술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원심무리를 돌려가지고 혈소판이 가장 많은 층을 다 뽑아서 얼굴에다가 막 수십 대, 수백 대 맞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맞으시죠. DNA 주사라고 그래서 뭐 연어나 송어 같은 그런 그 물고기의 DNA를 뽑아서 놔주기도 하고. 자, 9번째의 그런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피부 관리는 바로 생활 관리예요. 웃는 얼굴, 입꼬리를 이렇게 치하고, 미스코리아들 맨날 이렇게 이하고 연습하잖아요. 치 이렇게 하고 웃는 그 스마일 모습과 또 꾸부정하지 않은 그런 자세, 또 휴식, 운동, 또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검진이나 이런 전신질환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생활관리이고 바로 피부관리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피부치료 레이저로 들어왔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레이저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혹시 레이저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별로 없네요, 여기는. 레이저 해보신 분. 얼굴에 나는 얼굴에 피부치료 레이저를 받았다. 생각보다 저쪽에 다 몰려 계시고 많이 계시진 않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받아요. 피부 레이저를 아주 쉽게. 그건 왜 그러냐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로 이렇게 피부과 써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요새는 이런 피부 레이저를 어떤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또 이제 피부 레이저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알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올바른 피부 레이저를 받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뭐 화장품으로 얼굴을 리프팅 시켰다? 사실 그렇진 않죠.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탄탄해지고 타이트닝 되긴 하지만 얼굴이 싹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나 뭐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물에 흡수되는 빛과 단일 파장의 빛을 레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얼굴을 뭐 좀 탱탱하게 하거나 아니면 토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이저 토닝. 그래가지고 얼굴에 이걸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막 너무 하얗게 돼요. 저색소. 오히려 색이 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를 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피부를 맑고 고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걸 주로 치료하냐면 기미나 색소 침착, 또 오따반점이라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우리 한국인 여성이 많아요. 여기 볼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치료하고 아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받을 때 보통 10회씩 끊으라고 그래요. 10회씩 뭐 1, 2주 간격으로 뭐 하고 굉장히 약하고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막 수천 방씩 맞는데 그냥 집에 갈 때는 멀쩡한 그런 치료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받아요. 10,000분의 1초, 100,000분의 1초 이렇게 아주 짧은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새는 국산 레이저가 좋아서 국산 레이저라고 절대 뒤지진 않아요. 기미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기미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요 눈가 옆에 기미가 이런 걸 치료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목에 있는 색소 침착 같은 거 특히 이제 목에 뭐 땀날 여름에 이렇게 금속 같은 게 많이 닿거나 목에 자극이 많이 돼 목이 검어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많아요. 염색을 자주 하거나 뭐 50대 여성들의 목이 검은데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미리미리 보습시켜주고 자극되지 않게 해주고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해주죠. 얼굴에 잡티 치료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리에 색소가 이렇게 있는 거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기미 같은 거 치료하거나 뭐 이런 치료를 하죠. 여드름에 의한 색소 침착을 치료하거나 뭐 기미를 치료하거나 하는데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색소는 레이저 토닝으로 빠질 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지만 기미는 그렇지 않아요. 기미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항상 좋아졌으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는 너무 과하게 치료하면 안 되고 레이저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미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막 푸르둥둥하고 회색의 점이 얼굴 옆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오따반점이구나. 양측성 오따반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대부터 생겨가지고 쭉 있거나 뭐 그렇게 생기죠. 또 다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해요. 레이저 토닝 같은 걸로 되고. 그리고 나 눈 주변에 물사막이 나서 왔어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눈 주변에 있는 거는 물사막인 경우보다는 뭐 한관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땀에 그 땀이 나오는 관이 막 막히고 막 증식하는 그런 경우, 또 정말 편평 사마귀가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런 울퉁불퉁해서 눈 주변에 이런 게 보기 싫죠. 이런 걸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고, 뭐 주름도 물론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고, 피부 톤이나 탄력도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조직 검사해 보면 이게 콜라겐이라는 거거든요. 콜라겐이 막 늘어나요. 자, 근데 레이저 중에 프락셀이라는 거 혹시 또 들어보셨나요? 제 생각에 저쪽 왼쪽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락셀 레이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이런 프락셀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그냥 레이저가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치료하고 어떤 데는 치료 안 하는 식으로 구멍을 뚫는 그런 레이저가 거의 이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레이저를 받으면 얼굴이 막 더 나빠질 수 있고 관리 안 하면 막 얼굴이 상처가 날 수 있는데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남겨놓고 이렇게 점점 치료하니까 치료 않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빨리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레이저가 됐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레이저 받고 뭐 집에서 일주일간 쉬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질 않아요. 여름에 빼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레이저가 안전해지고 젠틀해졌어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에 한 몫을 한 게 이런 프락셀이라는 프랙셔널 레이저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드름 흉터 치료할 수 있고 노화도 치료할 수 있고 푹푹 파인 거 이런 걸로 치료할 수 있고 뭐 푸인 수도 짜고 그다음에 튼살 얼굴에 뭐 잔주름 기미 이런 거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장 한 하루 이틀은 빨갛지만 금방 좋아져요. 3, 4일 지나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면서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이저라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레이저가 만능이 아닌 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좀 남은 시간 동안 그런 피부 치료 레이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끝맺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피부 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고 예민해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피부 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난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얇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좀 계시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나 너무 자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받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뭔가 받아서 나는 피부가 나빠졌어, 예민해졌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답은 X예요. 사실은 피부 치료, 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는다고 해서 피부가 얇고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레이저의 목적은 원래는 피부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지 피부를 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한테 피부병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얼굴이 빨개지는 주사라는 병이 있거나 얼굴에 막 염증이 생기는 접촉 피부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상태인데 레이저를 받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저 치료를 뭐 막 많이 받고 뭐 저렴하게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수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피부 레이저 치료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피부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한 다음에 레이저를 받아야 돼요. 그냥 피부 전문의 아닌 이상에 막 레이저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피부 레이저를 치료를 막 열심히 받았어요. 막 보통 이제 개인병원에 가면 뭐 패키지로 끊어요. 뭐 300만 원짜리도 끊고 100만 원짜리 끊고 이러는데 받다가 중단했더니 내 피부가 받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답이 뭘까요? 정말 그럴까요?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괜히 안 받게 되면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이미 앞에서 X라고 해서 답이 X인지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성이 있는 게 아니죠. 레이저 치료라는 거는. 그래서 받은 만큼 내가 10번을 패키지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2번 받은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를 중단해도 나빠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병이 있을 때는 예외예요. 자, 친구와 같은 종류의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나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답이 뭘까요? X겠죠. 다 X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계셔서 넘어갔습니다. X예요. 보통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보통 어떤 기준에서 받게 되냐면 저기 내 친구 누가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그 기계 이름이 뭐뭐뭐더라. A 뭐뭐인데 A 뭐뭐를 받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레이저 기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시술자, 어떤 경험, 진단,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내가 꼭 받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떤 레이저 추천받았을 때 정말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용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비용 문제를.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그래도 적절한 비용과 부작용이 없이 최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피부 레이저를 사용하는가 보다는 누가 치료하는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저희가 그래서 피부 레이저 인식 치료 현황 조사를 2016년도 했어요. 했더니 서울, 여기 대부분 서울 오셨는데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에서 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들 이제 대답해 주셨는데 12,000명, 아니 1200명을 했는데 피부 레이저 인식 쓸 때 조사해 봤더니 피부 레이저의 종류가 수백 가지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77% 몰랐어요. 그렇게 많아요? 피부 레이저가 수백 가지예요?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절대 선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병원을 잘 찾아야 되겠죠. 자, 피부 레이저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거나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풀었던 퀴즈죠.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81%예요. 그만큼 인식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자, 피부 레이저 중단하면 나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60%가 뭐 그럴걸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 기계가 중요하냐고요. 시술자보다는 레이저 기계의 성능 차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55%가 그렇다. 기계가 중요하다. 물론 기계가 중요한 면도 있어요. 어떤 기계는 아주 형편없는 기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판된 기계는 표준화된 기계이기 때문에 꼭 기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는 불법 시술에 문제가 있어요. 이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미용업에서 피부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42%가 몰랐다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막 뭐 사우나나 무슨 이런 데 가보면은
레이저 비슷한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 시술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미용실에서 사용하거나 피부 관리실에 사용하거나 의사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불법이죠. 자, 피부 레이저 치료를 그럼 어떻게 받느냐? 부작용이 어느 정도 경험했느냐?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은 국민의 16%가 부작용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대략 잡아서 한 20% 정도에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비교적 60대까지 해서 반 정도, 국민의 반 정도가 다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했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16% 됐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부작용을 경험하는데 물론 대부분 병의원에서 받지만 문제는 뭐 피부 관리실, 한의원, 어떤 분들은 막 집에서 이런 레이저와 유사한 걸 받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의 위험에 국민의 25%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무슨 피부과라고 써있다고 해서 피부과 전문의인 건 아니에요. 거기 피부과 의원이라고 써있어야 전문이거든요. 진료 과목이 피부과라고 써있으면 그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응답자죠. 여기 설문지니까 응답자의 절반이 내가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은 피부과 병의원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지 비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건지 구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50%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많이들 모르세요 사실은. 근데 본인의 피부가 뭐 그냥 별로 중하지 않을 때 심각하지 않을 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힘든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확인조차도 하지 않아요. 52%가 시술 받을 때 피부 레이저 받으면서 피부과 전문의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레이저 시술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50%, 1200명 물론 조사하긴 했지만 반수인데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비율이 이제 여러 다른 피부과 외의 장소에서 많이 발견됐다. 실제로는 시술은 물론 피부과에서 받지만 부작용은 오히려 더 이쪽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대 비피부과인 경우에 피부과 아닌 경우에 2배, 피부 관리실 뭐 2.3배, 한의원 4.4배 이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곳에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피부 레이저 받고 부작용 생기면 뭐 어때? 괜찮겠지? 뭐 이제 이러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단지 레이저를 받고 따갑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불만족, 더 나빠졌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화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얼굴에 완전 피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균에 의한 감염이 돼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영구적인 흉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부작용을 경험한 10명 중 3명은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또 다시 부작용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부작용 때문에 받으러 갔는데 또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작용 노출이 위험되는 우려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났는데도 또 4분의 1에서는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고 이런 또 뭐 피부 관리실이나 병의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이런 피부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을 치료하러 갔으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피부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구적인 후유증이 30%에서 남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 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레이저 치료 효과적이고 굉장히 요새 많이 쓰이고 또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절반이 받지만 여러 일반인들 사이에서 피부 레이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게 되고 이런 부작용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 얼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피부 레이저에 대한 그런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네,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